은퇴하고 월급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이라니 나라가 노인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해결할 방법 없을까? 퇴직하고 건강보험료 0원 만들었다는 분 알고 보니 4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배로 뛰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연금은 줄이자니 생활이 막막하고 그대로 받자니 건보료가 무섭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시죠? 건보료를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연금을 줄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은퇴 설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4가지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 전체를 지키면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영상 준비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모두 확인했고 실제 사례들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해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급등하는지 사례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영수 씨는 60세로 퇴직하셨습니다. 회사 다니실 때는 월급 400만 원 받으시면서 건강보험료로 매달 14만 원 정도 내셨습니다.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니까 본인이 실제로 내는 돈은 7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게 월 130만 원입니다. 소득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월 31만 원이 나왔습니다. 퇴직 전보다 3배도 넘게 오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줬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월급만 보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김영수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십니다. 시세로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재산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니까 보험료가 확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니까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줄이려다가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박정숙 씨은 건강보험료가 폭탄을 피하려고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국민연금 수령을 5년간 미루셨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피부양자 등록이 됐고 건보료는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포기한 연금이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건보료 아낀다고 1억 원 넘게 손해를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르는지 그리고 잘못 대응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 전략인데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맞는지 달라지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완전히 안 내도 됩니다.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이 직장 가입자로 계시면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소득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게 국민연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나오는 연금소득 일부 이런 건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 번째 전략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산입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재산세 과표와 실제 시가는 다릅니다. 재산세 과표는 실제 시가의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이면 실제 시가로는 대략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가족관계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자녀분만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0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 조건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간 가능합니다. 아까 김영수 씨 사례 기억하십니까? 퇴직 전에는 14만 원 냈는데 퇴직 후에는 31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면 퇴직 후에도 14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한 12개월 이상 직장 가입자였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조건 충족하십니다. 두 번째,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개월 놓치면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안 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이겁니다. 한 분이 퇴직하시고 석 달 후에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서 상담 오셨습니다. 임의 계속가입 제도 알려드렸더니 그때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한 달만 일찍 오셨어도 3년간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퇴직 예정이신 분들 계시면 꼭 메모해 두십시오.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 계속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가까운 지사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한 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을 하시면 3년간은 좋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임의 계속가입은 3년간의 유예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재산을 정리하신다든지 소득을 줄여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맞추신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알고 나면 완전히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바로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모든 소득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1억 원을 갖고 있어도 어떤 금융상품에 넣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도 있고 수십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건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ISA 계좌입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 수익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형과 서민형은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구분인데 혜택 차이가 크니까 꼭 가입하시기 전에 자산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은행에 가시면 도와줍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금소득은 일부만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까지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연금은 연 1,2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KRX금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네 번째, 비과세 장기 저축성 보험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이것도 건강보험료에 영향 없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 최미경 씨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그냥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연 4% 이자 받으시니까 1년에 이자 소득이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계산에 다 들어갑니다. 건보료가 월 4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 드리면서 금융상품 구조를 바꿨습니다.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ISA 계좌에 넣었습니다. 3억 원은 연금저축과 IRP에 배분했습니다. 2억 원은 KRX금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비과세 장기 보험에 넣었습니다.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거의 0원이 됐습니다. 건보료가 월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똑같이 10억 원 갖고 계시는데 월 37만 원 차이가 난 겁니다. 1년이면 44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무조건 이런 상품에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장기로 묶어둬야 합니다. ISA는 3년,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비과세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중간에 해지하시면 세제 혜택도 없어지고 위약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유동성 높은 상품에 두시고 당분간 안 쓰실 돈은 이런 절세 상품에 배분하시는 겁니다. 무작정 건보료만 줄인다고 전부 묶어두시면 나중에 급하게 돈 필요할 때 곤란해지십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임의 계속 가입, 절세 금융상품 활용. 이 3가지는 모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전략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4번째 전략은 연금 중심 전략입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것보다 연금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보료 몇만 원 아끼려다가 연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포기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박정숙 씨 사례 기억하십니까? 건보료 0원 만들려고 연금 수령을 5년 미루셨습니다. 5년간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만약 연금을 받으셨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대략 월 15만 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5년이면 총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아끼려고 1억 800만 원을 포기한 겁니다. 9,900만 원 손해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하시면 매달 받는 금액이 36%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월 15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연기하시면 월 204만 원 받으십니다. 월 54만 원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5년간 포기한 돈이 9천만 원입니다. 월 54만 원 더 받아서 9천만 원 회수하려면 1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84세까지 사셔야 본전입니다. 84세 넘어서 오래 사시면 그때부터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받으시면 건보료가 나갑니다. 월 15만 원 나간다고 치겠습니다. 5년간 900만 원 나갑니다. 그럼 실제로는 8,100만 원 포기한 겁니다. 그래도 월 54만 원 더 받아서 8,100만 원 회수하려면 12년 걸립니다. 77세까지는 살아야 본전입니다. 통계청 자료 보시면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남자 80세, 여자 86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연금 연기하는 게 약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지금 받는 100만 원과 5년 후 받는 10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지금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80세까지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 문제로 7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연금 연기하신 게 완전히 손해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 추납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보험료 덜 내신 기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내실 수 있습니다. 추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추납하시면 앞으로 매달 받는 연금이 10만 원 증가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월 7천 원 정도 오릅니다. 월 10만 원 더 받으시는데 건보료는 7천 원만 더 내시는 겁니다. 순수익이 월 9만 3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습니다. 65세부터 받으신다고 치면 평균 수명 80세까지만 사신다고 해도 15년입니다. 월 9만 3천 원씩 15년이면 총 1,674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추납해서 1,674만 원 받으시는 겁니다. 674만 원 수익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금액이 올라갑니다. 실제 수익은 더 큽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연금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건보료 상승폭보다 연금 증가액이 크면 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연금 증가액보다 건보료 부담이 훨씬 크면 그때는 건보료 절감 전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될까요? 간단한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연금 받으셨을 때 나오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시면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소득이랑 재산 입력하시면 예상 보험료 나옵니다. 그 금액이 월 20만 원 이하면 그냥 연금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건보료 줄이려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보다 연금 받아서 편하게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월 30만 원 이상 나오시면 그때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 계속 가입, 금융상품 재배치 같은 전략들을 검토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전체 자산 상황을 봐야 합니다. 재산이 수십억 있으신 분이 건보료 30만 원 아끼려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시고 연금 받아 쓰시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별로 없는데 건보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금융소득이 많으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까 세 번째 전략에서 말씀드린 절세 금융상품 활용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보료 줄이려다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헐값에 급매하는 겁니다. 재산 기준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 안 되니까 아파트를 급하게 파시는 겁니다. 그런데 급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립니다. 실제로 한 분은 시세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건보료 줄인답시고 8억 원에 파셨습니다. 1억 원 손해 보신 겁니다.
건보료 3년치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1억 원 손해 보신 겁니다. 두 번째, 자녀한테 증여하는 겁니다.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기면 본인 재산이 줄어드니까 건보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증여세 내셔야 합니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세금 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시면서 증여세로 4천만 원 내셨습니다. 건보료 아낀다고 4천만 원 세금 낸 겁니다. 세 번째,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는 겁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건보료 나오니까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두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도난 위험도 있고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나오면 금방 들통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보면 다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등록하신 게 걸리면 그동안 안 낸 보험료 전부 추징당하십니다. 가상금까지 물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건보료 줄이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 보시는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건강보험료는 결국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아프면 병원비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갑니다. 건보료 몇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대응 전략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 되시면 피부양자 등록하십시오.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직장 가입자인 가족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건보료 0원입니다. 두 번째,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십시오. 퇴직 전 보험료로 3년간 유지됩니다. 신청 기간 놓치시면 다시는 기회 없으니까 꼭 챙기십시오. 세 번째, 금융자산 있으시면 절세 상품으로 재배치하십시오. ISA, 연금저축, IRP, KRX 금, 비과세, 장기보험 같은 상품 활용하시면 건보료 크게 줄어듭니다. 단, 유동성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네 번째, 건보료 줄이는 것보다 연금 늘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상승폭과 연금 증가액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건보료 아낀답시고 연금 포기하시거나 자산 급매하시거나 증여세 내시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은 다 다릅니다. 소득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가족 관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전략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은 1577-1000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355입니다.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하셔야 병원 안 가시고 병원 안 가셔야 의료비 안 나갑니다. 건보료 몇만 원 아끼는 것보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병원비 안 쓰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고 만성질환 있으시면 약 잘 챙겨 드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은퇴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남 아파트보다 확실한 100세 시대 자산관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월 150만 원 평생 받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았으니 꼭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유용한 정보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